먼저 민선 7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두 분께서는 이제 광주 시정을 지켜보시면서 지난 4년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 후보께서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공무원이었으니까요. 뭐 꼭 민선 7기라기보다는 1기부터 7기까지 평가라고도 봐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행정을 시민 중심 행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작동되고 행정은 시민 중심이 아니고 기관장 중심 또는 행정 편의적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주민과의 대화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저는 주민과의 대화는 그날만큼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기관장은 그걸 듣고 가서 시정과 구정에 반영하는 이런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가면 결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윗사람들의 뜻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기획서를 놓고 보면 그날의 주인공은 구청장이나 시장에 되어 있는 기획서가 되고 또 그렇게 기획하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 승진도 잘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의 요소가 그렇게 작동되다 보니까 어느새 주민들은 어디 가고 기관장 중심으로 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 편의적으로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와 시스템이 뭔가 이 공무원이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북구청에 근무할 때는 이제 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을 해결하는 담당자였는데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거든요. 근데 민원이 접수되면 일주일 이내에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감당해야 될 민원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 처리를 하게 되면 나가가지고 민원 접수하신 분들에게 상황도 설명해야 되고 갈등이기 때문에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민원 해결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몰려가지고 규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소음 측정기 들고 가서 측정해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끝내고 기준치가 넘지 않으면 이거는 단속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참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니 주민들이 입장에서는 이게 만족스럽지 않고 너무 기계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행정을 위한 행정이었다. 그게 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좀 깨보시고 싶다, 깨부수고 싶다라는 그런 거고요. 문현철 후보께서는 어떤 현안을 갖고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일단 뭐 저는 지역의 청년이기도 하고 또 문화예술인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타 지역에 비해서 광주가 좀 청년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뭐 특히 민선 7기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광주에서 청년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만큼 이러니 청년들이 광주를 떠났겠구나 참 싶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뭐 하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제 제가 기사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어떤 정책의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사실 드러나잖아요. 그게 타 시도에 비해 광주가 적더라라는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을 만큼 광주가 좀 청년 정책도 부족하고 혜택도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좀 문화예술인으로서는 좀 광주가 예항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작년 한 달에 문화예술인 소득이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응급 상황을 사실 광주시가 계속 방치하고 있었고 저는 이것이 너무 문화예술에 무관심한 광주가 아닌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뭐 두 분의 어떤 그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무등산 개발, 무등산 접근성 개선하자, 높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합니다. 일체 것도 반대하는 반대하고 겁니까? 있고 무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뿐만의 것이 아니고 후대에도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인 거죠. 그리고 국립공원은 무슨 이용과 개발로 접근하면 안 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 일부 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 산이 훼손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보존하고 관리해서 후대에게 물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면은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등산 가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장애인 단체랑도 간담회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매우 분노하십니다. 우리 팔아먹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 이런 것도 좀 잘 갖춰라. 양동시장 3번 출구에 20년 동안 엘리베이터를 놔달라고 외치는데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등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이용한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또 여기 있는 작전도로에 뭐 트램이라든지 예, 이런 예. 대안들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방법들이 구체적인 예, 예. 방법들은 근데 그런 것조차도 찬성할 수 없다. 사실은 작전도로도 이제 원래대로 복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상에 있는 군사 시설도 폐쇄를 하고 예. 그래서 무등산을 복원시키는 것이 가보고 싶은 무등산을 만드는 것이 무등산의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예, 문후보의 사실 생각은? 김조 후보님께서 많이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저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보충을 해보자면 이 거대 정당 후보님들께서 무등산의 접근성을 늘리겠다고 네. 이렇게 뭐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자 그런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아니 집 밖에도 못 나오는데 이동권이 없어서 집 밖에도 못 나오는데 무등산에 접근성이 생기면 무얼 하냐라는 그 얘기가 저는 가장 잘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주업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양동시장에 지금 몇십 년째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래서 장애인 철폐 그날 하루 네네. 전날 거기서부터 시청까지 저희가 행진을 했었습니다. 네네. 정의당 장현주 후보님 그리고 여기 김주호 후보님 그리고 저도 함께 했었는데요. 이 현장에는 정작 거대 양당 후보님들은 얼굴도 안 비쳤습니다. SNS로 손가락 모양 하나 이렇게 지으면서 뭐 장애인의 날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정치일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뭐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새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대 후보님들께서. 근데 이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이런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면 되겠는가. 우리 민주인권 도시 5.18의 이 광주가 나가야 될 길은 동식물과 함께 공존하는 저는 생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공존하는 생태 도시야말로 이 5.18 공동체 정신이 현 시대에 실현이 되는 그런 광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약자들, 노약자 혹은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시장 가기도 힘든데 무슨 무등산이냐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 네, 다음 좀 질문을 드리면요. 이제 광주는 이제 도심 재개발 또 재건축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참사도 발생했었고요. 작년과 올해 이어서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좀 해결책이 있을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네. 좀 구도심 개발과 관련한 예. 걸로. 사실 좀 저는 큰 부분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도시 계획에서부터 사실 이렇게 모든 광주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되고 또한 모든 광주 시민들이 광주의 도시 계획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성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확동과 화정 참사를 보면요. 사실 부동산 이익 때문에 안전을 터부시해서 지금 생긴 사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도시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광주 도시개발을 만드는 거기에서 회의록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의 부동산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계획이 정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광주 시민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회의록도 공개를 하고 우리의 도시계획 데이터들을 광주 시민들께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광주 시민들이 이 광주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런 전면적인 도시계획 재검토를 통해서 소수에게 부동산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이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 김 후보께서 문현철 후보님 말씀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그 책임과 권한이 민간에게 넘어가 있다. 요거를 광주시가 직접 회수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제 광주시에서 한번 검토를 한 모양이에요. 하는데 그 관리 감독할 수 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월급으로는 오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필요하면 월급을 더 드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불가능한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광주시가 직접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광주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광주시에서 건설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광주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징벌적인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 그리고 재개발 문제도 이제 노후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광주시가 감당할 정도의 물량이 돼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량을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광주시 전체를 놓고 광주시 전체 저의 물길과 또
여러 가지 주변 경관 이것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절제하게 돼 있어서 뭔가 좀 절제되고 계획적인 계획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재개발되는 곳을 보면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 네. 그리고 그 공사 주변에 있는 상가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에게 매우 많은 피해가 돌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주민 이익 우선으로 네.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네. 광주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